이문희경 주변으로 대학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외대, 외대. 경희대, 뭐 시립대, 네. 그리고 행정구역은 동대문고는 아니지만 우리 고대도 사실 가깝죠. 네. 여기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명문대 나오신 분들이 이제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문희경 뉴턴을 추천해주면 하는 얘기들이, 아이 내가 저기 가봤는데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야. 저는 동대문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2의 성동구가 된다. 동대문구가 이제 신축 대단지촌으로 바뀌어 나간다 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좋아진다 라고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부리원 여러분. 매일경제신문사 손동우 기자입니다. 저희가 또 어떤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는데 항상 저희와 이제 동행하시는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재개발 현장을 부탁 이제 왔는데, 아니 이제 보자마자 지금 저렇게 엄청난 공사 현장이 있는데 여기 대체 어디죠? 네, 여기가 바로 동대문구에서 정말 핫한 이문희경 뉴타운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문 1구역인데요. 이문 1구역임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뒤에 외대랑, 그리고 저기가 경희대죠. 그 유명한 그 평화의 전당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문 구역 중에서는 이문 1구역과 3구역이 제일 대장주로 알고 있는데, 3구역은 그러면은 바로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뒤로 보면 1구역, 바로 저기 건너편으로 넘어가면 바로 3구역이 보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매부리원 여러분께 이제 강북의 대표 뉴타운 중에 몇 군데를 찍어가지고 이제 어디를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설문을 했더니 이문희경 뉴타운이 이제 1위가 나왔어요. 그럼 그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분양이 곧 가까워지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가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문희경 뉴타운에 이문 1구역, 3구역, 휘경 3구역 셋 다 관리 처분 인가가 났는데, 네. 여기서도 이문 1, 3구역 같은 경우는 철거가 다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뒤는 엄청 활발하잖아요. 이미 다 공사가 진행 중이네요. 이문 1구역은 착공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문 1구역은 정말 중장비들이 막 오가고 있고, 지금 건너편에 이문 3구역 같은 경우는 철거가 다 되어 있긴 하지만 약간 조금 조용한, 아직 착공 준비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어디인가요? 지금 이문 1구역 같은 경우는 레미안에서 하고 있고요. 이문 3구역 같은 경우는 GS자이랑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 분양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문희경 뉴타운은 강북에서 재개발 봤었을 때 생각보다 입지 대비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PD님도 외대 나왔다라고 아시는데, 네. 여기 이문동 이미지가 원래 좀 어땠나요? 많이 낡았었죠. 그쵸. 네. 이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문희경 뉴타운 얘기를 하면 에게 거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괜찮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역변을 하고 있어요. 네. 청량리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GTX B노선, C노선 지나가고, 우리가 동북선 경전철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북 횡단선 하면서 개발 호재들도 많고, 그 주변으로도 재개발들 카이 L65라든지 효성 해링턴, 한양 수자인 쫙쫙 올라가고 있고, 뒤로는 전농답 16뉴타운, 제기동, 용두동, 청량리 재개발 지역들까지 하다 보면 그냥 동대문구 전체가 그냥 공사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달라지는 동대문구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문희경 뉴타운이 관심이 많은 게 이게 일반 분양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세대수가 많아요. 여기 가구수가 어떻게 돼요? 꽤 커 보이는데요, 딱 봐도. 면적이 엄청 넓잖아요. 이문 1구역 같은 경우는 3,000세대가 넘어가고요. 3천 가구면 엄청 대단지네요. 네, 이문 3구역은 더 커요. 4,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럼 이거 미니 신도시급 아닌가요? 그렇죠. 얘네 네. 둘만 7천 합쳐도 가구. 7,000세대인데, 네. 휘경 3구역도 이제 지금 이주 중이니까 여기도 이제 일반 분양을 한 내년 정도에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완성된 휘경 1구역, 2구역도 다 합치면 무려 12,000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문희경 뉴타운에 대해 가지고 간략한 소개를 받았는데, 저희가 각 구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더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아무래도 이문 3구역이 이제 최고 대장이라고 하던데, 3구역이 대장인 이유는 아무래도 외대 앞이 가까워서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외대암역이 바로 뒤에 있는데, 보시게 되면 우리 존치구역 뒤쪽을 보면 펜스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이문 3구역입니다. 그럼 3구역은 진짜 출入출구에서 그냥 뛰면은 바로네요? 한 1분도 안 네. 걸리겠네요? 네, 그러고 여기 넘어가면 이제 이문 4구역이 있는데, 이문 4구역도 대장이라 할 수 있지만 아직 아무래도 단계가 조합설립 인가 나고 우리 사업시 인가 전에 네. 각종 인허가들을 받고 있는 단계, 사실상 아직 초기라고 볼 수 있죠. 3구역이랑 또 다른 또 대장주로 4구역이 꼽히던데 거기로 한번 가보시죠. 네, 좋습니다. 네. 소장님, 저희가 이제 아까
3구역에서 이 철길을 건너서 지금 4구역에 지금 왔는데요. 여기는 좀 봤더니 좀 약간 풍경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4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입주까지는 한 8년 정도 꽤 봐야 보면 되네요. 된다.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뭐 굳이 치면은 조금 초기라서 조금 쌀 것 같은데 네. 전반적으로 이문이경 매물 가격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관리 처분 인가한 이문이경 뉴타운에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하기 좋은 게 이문 1구역이에요. 네. 왜냐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겠죠. 3보다는 네, 이문 3구역은 좀 더 역세권이니까 네. 이문 1구역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 저렴하다라고 해도 우리가 5구 타입이 25평형을 가려고 해도 현금이 한 8억 중반 전후는 필요하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죠. 네. 똑같은 이문이경 뉴타운에 이문 1구역이라 한다 하더라도 5구 타입이 8억 중반이라고 하면 84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더 해야 된다. 한 10억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문 3구역은 더 비싸잖아요. 네. 한 1억 정도 더 보면 좋거든요. 이문 3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5구 타입 같은 경우도 한 1억 정도 더 한다라고 11억 가정하면 정도. 그쵸. 네. 못해도 이제 9억대부터 시작해서 84 타입 같은 경우는 11억도 네. 현금이 필요한 그렇게 가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직은 뭐 정확한 가격은 아니겠지만 그냥 추정 분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84 기준으로 한 얼마 정도 더 든다고 이제 보면 분담금 될까요? 같은 경우는 평균 한 3억 정도 선 생각하면 되죠. 그렇다면은 총 매가로 치면은 한 14억, 13억, 13, 14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그렇죠. 거죠. 총매가로 따지면 한 13억 전후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게 되는데 네. 여기는 지금 그럼 그것보다 어느 정도 싸는 건가요? 3구역 대비? 이문 4구역은 위치는 정말 좋지만 좀 네. 시간이 길다라는 단점이 있잖아요. 네. 대신 가격대 같은 경우는 아까 이문 1구역 5구 타입이 8억 중반 네. 들어간다는 얘기 했잖아요. 여기는 아직 7억대로 들어갈 수가 좀 있어요. 싸긴 하네요, 확실히. 그러면 아까 여기는 이문 1구역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3구역과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아직 한 2, 2, 3억 정도? 더 싸네? 대신 시간은 더 길어. 하지만 나는 그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은 이문 4구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역시 또 재개발 구역답게 조금 낡은 느낌도 좀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여기? 그렇죠. 우리 보통 재개발 지역들 보면 트레이드 마크죠. 여기 빨간 벽돌이 있는 이런 빌라들도 있고 이건 단독주택도 있고 그런데 그나마 여기 이문 4구역은 이문 이용 뉴타운 중에서 상태가 양호해요. 그런 건가요? 보면 여기 평지에 네. 길도 그래도 좀 잘 닦여져 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문이경 뉴타운은 좀 선입관이 좀 있어요. 여기 이문이경 주변으로 대학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외대, 외대. 경희대, 뭐 시립대, 네. 그리고 행정구역은 동대문구는 아니지만 우리 고대도 사실 가깝죠. 예. 여기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명문대 나오신 분들이 이제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문이경 뉴타운을 추천해주면 하는 얘기들이 내가 저기 가봤는데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야. 극단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말하기도 해요. 특히 이문 1구역 같은 경우는 거기가 완전 길도 구불구불하고 그리고 막 경사도 좀 있고 약간 진짜 약간 산동네, 달동네 이런 느낌인데 극단적으로 어땠었었냐? 그때 당시 아직도 서울에서 연탄 떼는 동네 중 하나가 저기 이문동이었었어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던 거죠. 예전에 막 신문 기사 찾아보면 막 연탄 싣고서 막 이제 연탄 날라지고 막 자원봉사하고 그러던 동네가 이문동이었었거든요. 아마 피디님도 그때 기억 나실 텐데. 제가 학교 다니던 한 10년 전에도 여기 월세 20만 원짜리 집을 구할 수 있어요. 20이요? 월세 20만 원. 요즘 그런 데가 없죠. 거의. 그러니까 그만큼 낙후됐었던 곳인데 이제 그런 데들이 이미지가 바뀌어 나간다는 게 재개발의 힘이잖아요. 바로 희경 2구역 SK뷰 같은 경우도 입주는 했지만 가격대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실거래가를 한 14억 찍었는데 당장 전농 답심리 뉴타운의 레미안 크레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벌써 9년 차인데 실거래가를 17억도 찍었어요. 여기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좋아요. 사실 전농동도 그 동네가 그 동네고 네. 그랬었는데 전농 납심리 뉴타운이 정비가 완료되니까 사람들이 좋다 하면서 가격대가 형성된 것처럼 이문이경 뉴타운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기가 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같은 동대문구의 개발 호재들을 안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문이경 뉴타운이 정말 가성비가 좋다. 이만한 서울 중심지 입지에서 신축 아파트를 이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희경 뉴타운이 바로 근처니까 또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또 여기 펜스가 있는데 여기는 또 어딘가요? 아까 얘기했었던
역시 관리처분 인가는 휘경 3구역입니다. 아, 여기가 휘경삼구역. 그래서 여기 지금 이주 철거를 이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네. 아직은 이주가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미 벌써 펜스 쫙 쳐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 뒤쪽으로는 이제 휘경 2구역 아, 아까 얘기한 SK뷰. 네. 바로 뒤에 있죠. 저 아파트도 생각보다 가격이 눌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공사판이고 공사 현장 차량들 다니고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 3, 4년 뒤면 당장 임원 1구역, 3구역 대장 아파트 가격대 쫙 잡아줄 그리고 거고 또- 휘경 3도 들어오고 바로 옆에 임원 4구역도 개선되게 되면 주변도 같이 다 좋아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재개발 투자도 재개발 투자지만 여기 동대문구 여기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보는 것도 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청량리가 엄청 가깝고 청량리가 배우수 여건이잖아요. 네. 청량리로 가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대암역에서 여기가 이제 두 정거장 뒤에 있는 이제 청량리역 앞에 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문희경 뉴타운이 이제 청량리역의 실질적인 생활권이라고 하잖아요. 청량리가 요즘도 이렇게 엄청나게 좀 탈바꿈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 겁니까? 청량리는 정말 호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일단 기본적으로 청량리역 자체가 그냥 호재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청량리역이 지금은 1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근데 분당선이 있긴 있지만 배차 간격이 너무 길거든요. 그렇죠. 왕십리역과 청량리역 사이에 배차 간격도 좀 줄여보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표적 GTX B노선과 C노선이 바로 지나가죠. 청량리역을 관통하고 있고요. 여기다 광복 횡단선도 이쪽을 지나가고 그리고 청량리역 자체는 아니지만 주변으로 한다 하더라도 동대문구 자체에 동북선 경전철도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서 보면 살짝 시선을 옆으로 하면 지금 벌써 많이 높게 올라갔는데 저기가 그 유명한 스카이 L65 아직도 청량리 하면 588 딱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바로 청량리 역세권에 이렇게 초고층 스카이 L65도 있지만 그 뒤쪽으로 효성 해링턴이라든지 한양수자인이라든지 청량리역 주변으로 해서 싹 바뀌고 있고 뒤쪽으로는 이제 전동 40 뉴타운이 있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제기동이라든지 아니면 청량리 재개발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주변들이 그냥 동대문구가 다 개발이 되면서 바뀌어 나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제 이문희 휘경 뉴타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청량리 앞까지 왔는데 오늘 여러 군데 돌려보셨는데 또 김 소장님 어떻게 좀 또 생각이 드시는지 간단하게 이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대문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2의 성동구가 된다. 성동구도 10년 전에는 그렇게 좋은 주거지가 아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옥수동 같은 경우는 산동네, 달동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지금 옥수동은 성동구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부촌 중 하나가 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동대문구가 이제 신축 대단지촌으로 바뀌어 나간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좋아진다라고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김 소장님이랑 돌아봤는데 청량리가 실제로도 이렇게 공사 현장도 많고 좀 활기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동대문구가 이제 이문희 휘경 뉴타운이 변하는지 좀 정말 한 뭐 5년, 10년에 걸쳐가지고 좀 유익 있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항상 하던 멘트 외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투하세요.